강연 같은 모임에서 뵀다가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것 같다 하면서 사실 그분을 이제 조인시키는 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썼었고요.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또 의미 있는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어반레스의 김선현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전석철의 유니콘의 구독자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커피 추출 후 남는 이제 커피박에서 식물성 단백질 원료를 개발하고 있는 어반레스 대표 김선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회사 생활을 이제 LG 엔시스라고 지금 LG CNS가 되어 있는 IT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IT 인프라 사업 개발이랑 B2B 영업 쪽을 업무를 배웠었는데요. 한 대리 정도를 달고 바로 나와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좀 경영을 조금 더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무랑 회계, 좀 밸류에이션 쪽을 공부한 다음에 대학원 졸업 후에는 이 초기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에서 일을 하면서 좀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좀 경험을 많이 쌓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8월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반랩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어반랩스는 일단 처음에 창립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사람들의 불편함을 아니면 좀 문제점을 해결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식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이제 연구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렇게 원료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원료를 지금 개발하고 계신지? 네, 이제 보통 커피 마실 때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커피 이제 찌꺼기가 남잖아요. 보통은 그 커피 찌꺼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데 또는 뭐 방향제로 사용한다거나 저희는 이 버려지고 있는 커피 찌꺼기에서 그 커피 안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커피도 이제 콩이다 보니까 그 단백질을 추출해서 식물성 원료로 단백질 원료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커피 찌꺼기 아니면 커피 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단백질이 있다는 게 매우 흥미롭네요. 그럼 그 어떤 단백질을 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추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커피 안에는 보통 13%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점이 저희가 커피를 내리고 나면은 커피 콩 안에 갖고 있는 0.2%의 영양 성분만 손실이 되고 커피 박에 99.8%의 영양 성분이 남은 채로 다 버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커피 안에 있는 23%의 단백질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보다 단백질을 추출하면은 좀 더 가치 있게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추출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추출하는 방법은 총 좀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커피에 있는 그런 카페인이라던가 불필요한 지방들을 좀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수용화율을 높일 것이냐 또는 이제 더 분말화를 시킬 것이냐에 따라 좀 두 가지 공정에 나뉘어 가지고서 저희가 추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데요. 그 커피박을 활용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뭐 그냥 생각하기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커피박 단백질 사업을 하기 전에 데이터로 이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걸 하다가 꾸준하게 저희가 식품 데이터를 보다 보니 한 2, 3년 정도 전에 이제 곧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뜨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식물성 단백질을 어떤 제품화 시킬까를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식물성 단백질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들이 굉장히 한정적인 것을 좀 알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두라는 콩을 거의 90% 이상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외에 완두라던가 뭐 녹두라던가 현미라던가 미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지만 사실은 사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성 시장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 원료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네 라는 데서 이제 저희는 시장 기회를 좀 보게 되었고
그러면 이런 기존 시장에 조금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수급하기도 편하고 또 활용하기도 좀 용이한 그런 원료를 이제 커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좀 식량 자급제랑 식량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쉽게 좀 섭취가 가능한데 또 공급도 가능하고, 단백질은 저희가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두 같은 경우도 거의 전량 대두를 수입하고 있고요. 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단백질은 무엇인가? 고기를 제외한 식물성을 봤을 때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어차피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항상 이제 수입을 해오던 것이고 또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좀 업사이클링의 기회를 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탑다운 리서치를 이제 하셨을 때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또 다른 고려했었던 사업들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물에 녹는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어야겠다가 그냥 막연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떤 원료들이 수용성이 높은지에 대한 연구를 쭉 진행을 했었고, 물론 이제 좋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이 원재료들을 수입을 해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대두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같이 대두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체제나 보완제 역할로서의 원료를 개발하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원재료를 수입을 해오다 보니 사실은 이 코스트가 되게 안 맞았던 거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그러면 원재료를 어떻게 싸게 수급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 저희가 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커피가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고 굉장히 수급하기도 좀 용이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정말 용감하게 시도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재료 수급이 좋긴 하겠지만 초반에 그런 이렇게 어쨌든 그런 커피박을 이제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물론 쉽게 제공될 것 같지만 그 이제 받으시고 협업하는 과정이 좌충우돌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았는데 네. 어떨까요?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희가 이런 그냥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커피도 콩인데 단백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연구하려고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실 레퍼런스가 거의 없었어요. 학술적으로도 레퍼런스가 없었고, 그러니까 보통 커피에 대한 연구는 뭐 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커피 오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커피박을 먹는다라는 연구가 거의 없어서 저희도 이게 설마 우리가 세계 최초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보통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커피에서 저희가 인류가 거의 뭐 1000년 정도 커피를 마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엔 정말 이렇게 차로만 마시다가 차로 마시고 버리던 것들을 뭔가 단백질로 추출한다라는 시도가 이제 저희가 좀 국내에서도 최초로 진행을 했고 해외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구법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썼고요.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투입을 했었으니까. 사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하는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됐었고,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사실은 이 커피박을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주세요.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커피박을 먹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워낙 유명한 그 설국열차에서 벌레로 그런 네네. 영양분을 섭취하는 발을 먹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극한 상황이 아니면 네. 굳이 지금 먹을 게 많은데 이거 먹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는 당장에 뭐 상품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식물성 시장이 커져가는 거는 확실하고, 여기에 새로운 옵션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커피박 수급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보통 다른 커피박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보통은 식용이 아니고 이제 공산품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커피박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산패해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데, 저희는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저희가 이제 아예 그 항산화제 기반으로 해서 산패 방지 복합물도 따로 지금 개발해서 이제 출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일 수거를 해야 될 거를 저희가 개발한
그 산패방지 복합물을 투여함으로써 일주일에 한두 번만 수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간을 아예 줄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협의가 되면서 그런 커피박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 많이 거치신 게 보이는데, 이게 또 이 분야에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이 합류하셨을 것 같고, 어떻게 또 그 합류를 이끌어내시고 설득을 하셨는지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경영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 개발하는 데에서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을 찾아다녔고, 저희 이제 CTO 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약회사도 다니시고 이제 박사 출신으로 이제 연구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데, 강연 같은 모임에서 뵀다가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것 같다 하면서, 사실 그분을 이제 조인시키는 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썼었고요.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제 호기심이 있어야 움직이시고, 대신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주제에 이제 젖어들면서 인볼브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6개월을 동안 잘 설득을 하신 거네요. 네.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식물성 단백 시장이 되게 뜰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식물성 단백질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물에 녹는 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하려면은 뭐 가수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럼 단가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쌍용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그럼 이런 원료는 어때요? 이런 원료는 어때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커피 얘기까지 같이 나가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정말 학술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논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논문이 없는데요 해서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좀 사실 도전의식이 좀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 보시다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궁금할 것 같아요. 식물성 단백질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 식물성 단백질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할까? 약간 그거 궁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대표님께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물에 녹는 식물성 단백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단백질을 보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만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쉐이크를 이제 드셨었던 거에서,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좋다라는 인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거의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체식품이라는 장르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ESG 트렌드랑도 좀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ESG 보면 이제 뭐 탄소 절감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이제 가축을 사육하면서 나온다, 이런 것부터 해서 소의 메탄 가스 나온다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식물성 시장을 조금 더 촉진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야채를 많이 먹는 게 더 건강하다라는 인식들이 제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맛있고 건강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백질이 수용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제 식물성 쪽에서는 대두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두는 보통 저희가 TVP라고 해가지고서 콩고기 한번 드셔보셨잖아요. 예, 먹어봤습니다. 네, 콩고기의 식감들이 좀 대부분 비슷한데, 그 이유가 이제 보통 콩고기를 만들 때 가열을 하고 압착 성형을 해서 이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제 물성의 특징 때문인데, 이게 만약에 액상화가 된다면은 단순히 그런 콩고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곳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유에도 저희가 더 넣을 수가 있게 되고, 지금은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뭐 유청 단백을 활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청 단백은 이제 우유에서 주로 이제 갖고 오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런 게 아니고 식물성으로 보자면 이제 대두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두는 근데 맛이 좀 이치가 있다던가, 또 콩이 좀 발효가 잘 돼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식품에 만드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화로서 해결을 해서 조금 더 범용성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들 때 그냥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마시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노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단백질을 만약에 드시거나 아니면 아메리카노랑 같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는 유청 단백질만 넣거나 또는 뭐 대두 단백을 넣거나, 이게 두 가지 옵션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커피 맛이 좀
바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커피박에서 추출한 단백질 원료로서 커피에 넣게 되면은 원래의 맛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체 식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지만 가장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원물량 똑같이 만들 수 있는가가 제일 고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체 삼겹살을 만들었는데 실제 삼겹살과 맛이 다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한 번 사 먹고 두 번은 안 사 먹게 되는 것들이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존 것들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티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럼 저희도 이런 쪽에서 원료를 좀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계속 이야기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기까지 1부 마무리를 하고 또 2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더 진전이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석철의 유니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